안녕하세요. 저는 페퍼다인 대학교 회계학부에 들어가게 된 신입생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 앞에 자리 잡은 이 멋진 리조트 같은 이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입니다. 학교 경관이 아름다워서 미국 아름다운 대학 5위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캠퍼스 내부 모습들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저의 유학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자 제가 9학년 때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여서 10에서 12학년까지 3년을 다니고 이제 미국 대학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김민성 친구와는 달리 저는 교환학생으로 처음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시간주에 있는 컬스 하이스쿨 국립학교에서 1년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학을 처음 가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들이 바로 문화, 언어, 학업 이 세 가지인데, 저도 처음 유학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선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호스트 가족과 적응을 하면서 많은 문화적 갈등들이 있었고, 또한 영어 실력도 참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업 성적 또한 좋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1년 동안 제 교환학생 성적입니다. 1학기 때 보시면 수학이나 예체능 이런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괜찮게 나왔지만, 영어 실력으로 바탕을 하는 생물이나 영어 이런 과목 등은 성적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에 가서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친구들을 사귀시고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하는 것이 학업 성적을 하는데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과외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미국 문화를 빠르게 적응해 갔었고, 그 후 학교 공부에도 더더욱 자신감이 생겨서 결국 2학기 때는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찾아가 물어보면서 2학기 성적은 훨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끝낸 후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제는 10학년 때 사립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레이스 브래든 하이스쿨에서 10에서 1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교환학생의 경험으로 문화 적응과 언어 습득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로 이렇게 진학한 후에도 별 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립학교로 진학한 후에 이때부터 좀 더 제가 대학 진학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제 3년간 GPA 성적들입니다. 10학년 때는 GPA가 3.95, 11학년 때는 3.93, 그리고 12학년 때는 4.29로 되어 있습니다. 10학년 때는 아너스 수업을 듣고 이제 11학년 때부터는 AP 레벨의 수업을 듣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때 보시다시피 영어 성적을 D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노력한 결과 12학년 때는 AP 레벨의 영어까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기쁘게 전과목 A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학 지원에 중요한 첫 번째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GPA 관리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학교 GPA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9학년 때 저처럼 성적이 낮더라도 12학년 때까지 점점점 상향선을 그리면서 GPA가 향상된다면 대학 가시는데 아주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쉬운 과목만 듣지 마시고
아너스나 AP 등 이런 어려운 과목들에 도전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 GPA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되므로 어려운 과목에도 조전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제가 2년 동안 오케스트라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안정되면서 이제 사립학교 진학 후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쭉 해왔는데 계속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주변 대학을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고 입단 후에 이렇게 2년 동안 음악적으로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축구팀에 들어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시즌 때만 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10시간씩 매주 10시간씩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시면 공부와 병행하기는 참 힘든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포츠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푸드 팬트리라는 봉사활동을 했던 때의 모습입니다. 호스트 부모님과 이제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매주 1시간씩 3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교내에 없는 수학클럽, 수학클럽을 제가 12학년 때 만들어서 1년간 후배들은 튜터링을 했었고 그 외에 NHS 멤버 그리고 과학클럽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대학 지원 팁은 바로 여러분들이 과외 활동을 하실 때 어떤 활동이든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서에 한 줄 더 쓰기 위한 그런 활동은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실 때 이것저것 하시기보다는 어느 한 커뮤니티의 변화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과외 활동도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저이고 사진에 졸업장을 들고 계신 오른쪽 저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대학 입시를 하면서 어떻게 대학 지원을 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총 14개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생활을 제가 선호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을 참 여러 군데 지원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사립학교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는 5개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원서 제출하시면서 챙겨야 할 것이 이렇게 5개 학교 성적, 토플, SAT 또는 ACT,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원서 지원할 당시 GPA는 3.8, 토플은 97, ACT 같은 경우에는 26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성적은 보통 9에서 11학년까지 GPA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12학년의 GPA도 대학 나중에 12학년 GPA도 나중에 추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GPA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97점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스피킹 같은 부분에서 참 저조한 점수가 나와서 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토플 스피킹 이런 부분은 참 패턴을 외워두시고 문제 상황에 맞게 문제 형식에 맞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 유학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회화를 잘 하신다고 이렇게 토플 같은 스피킹 섹션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형식에 맞게 스피킹 따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SAT로 많이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CT로
시험을 봤습니다. 네, SAT랑 비슷하지만 영역이 좀 다른데 SAT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Critical Reading, Writing, 그리고 Math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반면 ACT 같은 경우에는 English, Math, Reading, Science, 그리고 Writin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CT 점수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ACT 점수 설명 좀 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처음 11학년 때 ACT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ACT로 18점이 나왔어요. SAT로 환산하면 1400점대입니다. 1300점대인데 1년간 ACT를 준비를 해서 대학 입시 때 26점으로 SAT로 환산하면 1800점수대입니다. 네, 26점으로 대학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할 당시 미국 대학 20회에서 30위권에 많은 상향 지원을 하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20위에서 30위권 목표로 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ACT 점수는 30점 이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30점 같은 높은 점수는 단기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득점, ACT에서 고득점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책 읽는 습관을 정말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공부는 정말 효과가 없고 뻔하지만 평소에 정말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이제 입시하면서 에세이 같은 부분은 고등학교 4년간의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글로 녹여서 각 대학들의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천서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학교 생활 하시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친분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페퍼다인 대학교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퍼다인 대학교를 제가 선택한 큰 이유는 우선 이 대학에 있는 회계학 전공 그리고 소규모 사립대학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큰 리서치 종합대학보다는 자그마한 사립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아주 선호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소규모 사립대학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선 학교 내 전교생이 많지 않습니다. 큰 주립대학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학부생들이 10,00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페퍼다인 대학교는 학부생이 3,4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도 모든 수업이 소규모 클래스로 이루어지고 교수도 직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 학생들의 밀착 관리를 통해서 소규모는 이제 대학원을 갈 때나 취직할 때 아주 큰 이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다시피 페퍼데인 대학교 학부생들은 3,400명으로 아주 작은 학교이고 20명 이하의 수업은 67.7%로 대학 강의가 참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전공으로는 경영 관련 학과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의대 합격률은 86%, 치과대 합격률은 100%로 되어 있고 저처럼 비즈니스 학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졸업 후 아이비리그 및 탑 MBA 프로그램에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 입시 과정을 통해서 미국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소중히 여기시면서 대학의 열매를 잘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